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 공부 방법과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캔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캔들을 알면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평선이라든지 박스권, 지지 저항선 같은 것들이 결국 캔들의 역사를 봐오면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캔들을 알아야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공부하는 방법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과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 그리고 보조 지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기타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타가 사실은 기술적 분석에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기술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따로 빼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은 쉽게 말해서 기업의 가치성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다트, 뭐 IPO 스톡 이런 부분들 있죠. 곧 상장하는 업체들 그런 기업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저평가가 됐는지 고평가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한 업무로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산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 분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분석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요 기타가 따로 빠졌는 거거든요. 기타는 이제 HTS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게는 캔들에서 이제 나중에 이평선, 거래량 같은 것들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지지저항, 즉 박스권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이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세력이나 주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준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이 기본적 분석에서 파악된 업체들이 뭐 단기적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주포들인데 이 주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데이터로 바닥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안정적인 쉽게 말해서 분할 매매의 기준을 줄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 분석이 돼서 기업을 제대로 고르면은 분할 매매만 하면은 절대로 이제 투자가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좋은 기업을 좋은 기업,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그 종목은 언젠가는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적 분석은 그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분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특정 연산 뭐 예를 들어 뭐 볼링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매물대를 나타내는 이런 표시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했는 게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조지표는 많이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쓰더라도 내한테 가장 잘 맞는 한두 개, 공부는 다 해보되 가장 잘 맞는 한두 개 정도만 기술적 분석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지지저항 박스권을 이용해서 세력의 생각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조지표가 많으면은 지지저항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기준이 많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손절 기준이에요. 근데 이 바로 밑에 또 뭔가 선을 하나 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럼 여기까지 손절을 잡을까? 여기까지 손절을 잡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손절가를 못 지키는 기준이 되고요. 올라갈 때도 예를 들어 여기서 이쯤이 아마 그 박스권 상단인 것 같아. 익절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위에 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기다려볼까? 여기까지 기다려볼까 하다 보면은 갑자기 하락이 내려왔을 때 또 물리는 케이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많이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보조지표 자체를 많이 알지는 못해요. 요런 것도 앞으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는 걸로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뭐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테마의 흐름 같은 것들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플러스 해가지고 그 종목이 어떠한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주로 기관이 들어왔냐, 외국인이 들어왔냐, 뭐 개인이 들어왔냐 이런 것들을 매매 동향도 파악을 하고 같이 접목을 했을 때 좋은 분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는 HTS 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기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은 향후 제가 만들어갈 컨텐츠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알게 됐는 거에 대해서 익히고 상승과 하락 전에 그 이론을 가지고 종목들을 발굴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한 주씩을 사든 뭐 일정 금액을 넣든지 간에 그 종목이 정말 그 방식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겁니다. 주식은 100% 없다는 거는 뭐 누누이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한테 맞는 패턴은 있구나. 그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본인한테 잘 맞는 기법들을 찾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말 그대로 얘기 드렸던 기술적 분석, 이제 나무를 보는 분석이고요. 거기에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점이 있고 점을 이으면은 선이 되고 선을 이으면은 면이 되고 이제 면을 이으면은 뭐 이런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과정을 하나씩 이제 해나갈 건데 거기에 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을 모르면은 이런 지지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스권, 세력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캔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대봉이나 단봉 있죠. 이렇게 몸통이 생기는 이런 캔들이랑 망치형, 망치형, 영망치형하고 망치형이 있죠. 망치형하고 이 도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망치형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살짝 이런 꼬리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꼬리가 살짝씩 붙는 거는 크게 의미를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꼬리가 붙는 순간 쉽게 말해서 얘가 망치봉 그냥 얘가 되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똑같다라고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단지 꼬리가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세력이나 주포들의 그 생각에 확실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개미를 털거나 하는 의도가 있는 정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이유도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세력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캔들을 만들잖아요. 이 캔들을 쪼개서 보는 버릇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석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것 같아.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고 검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렇게 분석하니까 확실히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맞는 것 같다라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크게 이런 캔들 모양은 이런 의미야 하고 딱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왜 이런 캔들이 나와서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지? 이런 생각에 딜레마에 빠지면은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못 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서 시나리오를 그냥 똑같은 캔들을 보더라도 알아서 시나리오를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반 캔들 강의 영상 같은 데 보면 잘 언급은 안 해요. 솔직하게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 끝부분에 캔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부분에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나오고, 예, 그리고 많은 영상들이 있죠. 캔들이 이게 양봉, 이게 우측에 있는 게 음봉인데 기본적으로 윗꼬리, 몸통, 아랫꼬리 요거는 동일하죠. 그리고 윗꼬리의 고점은 이제 당일 최고가 일봉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당일 최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봉은 그 몸통의 아래쪽이 시가고요. 음봉은 몸통의 위쪽이 시가입니다. 그리고 종가는 양봉의 상단이 종가고, 그리고 음봉 몸통의 하단이 음봉의 종가가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예를 들어 시가죠. 시가에서 위로 생기는, 위로 올라가서 끝나는 봉이 양봉이고요. 요게 시가죠. 시가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봉이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같은데 이 차이 때문에 시가와 종가의 방향이 바뀌더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캔들의 구조는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캔들 생성 과정을 볼 건데요. 제가 양봉은 하단이 시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가 이제 시가인데 여기가 이제 시가고 여기가 종가예요. 종가인데, 자, 이 캔들을 보시면은 모양은 동일하지만,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락을 했다가 위로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쭉 꺼 드릴게요.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종가가 돼버리면 이 캔들 모양이 됩니다. 근데 자, 이 캔들 모양이 다른 방법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추가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상승을 해서 여기서 종가가 돼도 이 캔들 모양이고요. 다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종가가 돼도 이 캔들 모양이에요. 자, 이 캔들 모양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캔들이 최종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형성이 됐느냐,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종가가 됐느냐,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종가가 됐느냐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캔들 모양 하나만 보고 이거는 좋은 모양이야, 나쁜 모양, 이렇게 단정을 절대 지으시면 안 돼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음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번엔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자, 똑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요렇게 끝났을 수도 있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끝났을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뭐 반대로 처음부터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요렇게 끝났을 수도 있겠죠. 다시 내려와서 끝났을 수도 있겠죠. 음봉이니까. 그래도 이 캔들 모양이 돼요. 분명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왜 다르냐 하면은 그냥 음봉 기준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가는 여기에 있어요. 종가는. 시가는 여기에 있고 종가는 여기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은 얘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죠. 내려와서 끝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다가 급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다시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강하게 떨어지는 폭이 많았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좀 많은 거고요.
다시. 자, 다시 요렇게 해서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죠. 근데 예를 들어 처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횡보를 쭉 하다가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종가가 끝났어요. 이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몸통이 좀 길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몸통이 짧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끝났다 하면 얘는 그 다음날 그대로 시가 갭을 띄우고 올라갈 확률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 하나만 보고 절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봉에 여러 개가 어떻게 연장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날 더 쪼개 가지고 분봉으로 봤을 때 얘가 마지막에 종가를 어떻게 말아 올렸는지 떨어지면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장대 양봉이랑 뭐 음봉 그리고 양단봉이랑 음단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추세의 강세를 나타내는 거는 맞습니다. 추세의 강세를 나타내는 건 맞고, 제가 아까 전에 꼬리의 의미가 확실성이나 아니면 뭐 개미 털기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얼마 전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시초가 때 딱 형성이 되고 바로 이 형태로 상한가를 갔죠. 이거는 뭐냐? 강한 주포는 없었지만 이 종목을 끝까지 올리려고 하는 추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계속 상승세가 나왔고, 반대로 얘는 뭔가 대단한 악재가 떴다. 그러면은 시가에서 그냥 하한가까지 그냥 바로 쭉 내렸는 거예요. 짧든 길든 그 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계속 나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좀 다양한 의미를 줘야 되는데, 이게 강하게 올라갈지 강하게 떨어질지 돼서 주포들도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은 좀 올릴 마음이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현재 이제 붙어 있는 개미들을 좀 털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시가죠. 시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개미들을 쭉 떨가서 털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계속 올릴 생각이라 하면은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서 종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양봉이 생기지만 좀 길게 생기겠죠. 아래쪽으로 개미들을 털고 올라가겠다라는 주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알고 싶으면은 일봉을 보시고 분봉을 다시 보시면은 그 주포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내용에서 추세의 강세를 나타낸다는 거는 맞지만 똑같은 캔들 모양이더라도 우리가 이 캔들이 정확하게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망치형도 사실은 위에 캔들하고 크게 의미가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굳이 사전적으로 의미를 하자면 상단이나 하단에서 이런 캔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났을 때 추세 전환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꼬리의 길이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꼬리에 따라 세력의 의도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타나는 게 이제 도지 모양, 이런 도지 모양들이 있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일 경우에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영망치형 아니면은 뭐 망치형 이런 것들하고 같이 붙어서 이런 도지 모양들이 붙으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세 전환의 의미를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셀트리온 헬스케어 과거 캔들 모양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뭐 유성형, 교수형, 삿바형 이런 게 있는데, 이 캔들들은 그냥 이 망치형에서 꼬리가 기냐 짧냐 위에서 음봉으로 나타났냐 아니면은 뭐 양봉으로 나타났냐 이런 거에 따라 의미를 두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망치형과 영망치형일 때 어떻게 어떤 거래량과 어떤 주체가 이 캔들 모양을 어떤 패턴으로 만들었는지 차라리 그걸 보세요. 그러면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같은 영망치형일 때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이거 영망치형 양봉이니까 얘는 매집 흔적이야. 얘는 올라갈 거야. 절대 100%안 맞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음봉, 양봉에 약간의 의미를 두시고요.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 캔들이 만들어진 흐름, 그거를 직접 보시고 직접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런 캔들 있죠. 보합으로 끝나는 캔들. 요거를 도지형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캔들을 어떻게 지칭하는지는 제가 뭐 그렇게 깊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도지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죠. 이게 연결되는 거. 그리고 호가창에 변동 없이 계속 시장이 흘러갈 때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거래 정지거나 시장에 엄청난 무관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주가가 쭉 횡보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캔들과 동시에 이런 캔들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긴 모양 나오고 이럴 때는 뭐 이게 매집봉의 흔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장대 양봉, 그리고 양단봉, 그리고 음단봉, 그리고 도지 모양, 그리고 이런 보합 형태, 그리고 망치형, 이거에 대해서 모양만 그냥 인지를 하시고요. 거기서 꼬리들이 어떤 형태로 붙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무조건 개인이 분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봐야 하는 게 이제 거래량과 매매 동향이고요. 제가 이걸 얘기 드렸죠. 주포들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캔들은 쪼개서 봐라. 자, 일봉상에 똑같은 캔들 모양이지만 분봉상으로 보면은 얘가 요렇게 끝났는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끝났는지, 아니면은 요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 뭐 이래 치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쪼개서 보고 의미를 부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종가가 떨어지면서 형성이 됐는지 올라가면서 형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점상에다가 이렇게 풀렸던 종목들 있죠. 얘들 같은 경우가 좀 의미가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올라갔는데 점상으로 시작을 했죠. 한 번 정도 풀렸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세가 빠르게 복귀가 되면서 거래량이 쌓이면은 얘는 그 다음날 또 갈 확률이 있지만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가다가 또 풀리고 올라가고 가다가 풀리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면은 똑같이 이런 상한가 모양이지만 그 다음날 얘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쪼개서 보고 의미 부여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의미 부여하는 거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계속 경험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그 캔들이 그 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이래가지고 꼬리가 길다, 꼬리가 짧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왜 꼬리 길이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게 분봉을 느려서 보면은 긴 꼬리도 짧아 보여요. 얘는 길어지는데 얘는 안 굵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좁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길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길면은 뭐 의미가 이렇고 저렇고 그 큰 의미 없어요, 사실상. 진짜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되고 본인이 그냥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초보 때 착각했는 건데 주가가 3% 상승을 했는데 음봉이에요. 3% 상승을 했는데 자, 전일 종가가 여기고 시초가가 예를 들어 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봉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한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가창에는 3% 상승으로 아마 떠 있을 거예요. 빨갛게. 근데 실질적으로 캔들 모양은 음봉으로 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반대 케이스가 주가 전일 대비 종가는 하락했는데 양봉인 케이스도 생기는 거예요. 자, 주스 기준으로 캔들을 이해하는 방법.
뭐 다 이야기는 드렸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건지 아니면은 이건지 이런 차이를 두고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양이 짧을 뿐이지 결국 같은 의미다. 다만 장대 양봉은 확실히 그 힘의 추세를 나타내는 건 맞아요. 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게 맞고, 특히 짧을 경우, 짧고 꼬리가 길 경우에 쪼개서 보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넣으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왜 요렇게 세 개를 나눠놨냐면은 우리가 고가에서 이런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이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한다. 추세가 바뀌어서 하락한다. 하락하던 종목이 밑에서 이런 아랫꼬리를 다는 망치형과 혹은 이런 영망치형 모양이 나오면은 다시 추세가 상승한다. 거기에 플러스 도지 모양까지 붙으면은 확실히 추세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만 100%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횡보하는 장에서 일정 비슷한 주가 높이에서 긴 꼬리든 짧은 꼬리든 이런 영망치형이 보이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뭐 큰 틀에서는 맞지만 100%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요거는 세력의 평단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은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느 한 종목에서 세력의 생각을 읽고 세력의 평단가가 파악이 되고 그 세력의 평단가보다 낮게 샀을 때 그 종목은 거의 손해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GH 신소재 주가가 하락했지만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그런 매수해놓고 손절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상승이 또 나왔죠.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야기 해 드릴 거는 다 해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차트를 잠깐 보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 구간인데 우리가 흔히 아래 꼬리를 달면은 이제 상승의 신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쪽에서도 이제 뭐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 아래 꼬리하고 윗꼬리하고 반대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래 꼬리 달고 살짝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때는 특히 아래 꼬리가 길게 생겼어요. 한 번은 음봉으로 생기고 한 번은 양봉으로 생겼는데 이것도 뭐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또 흘러내렸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상승할 것 같지만 강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눌리더니 여기서 아래쪽에 긴 꼬리 나왔죠.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도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이때부터는 이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그 뒤로 가니까 또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또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로는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절대 신용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수로 캔들을 꺼버렸네요. 자, 아무튼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세력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고 그거를 해석하는 기본 자료로는 쓰일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캔들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요. 크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본인이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맞다 싶은 거는 자기 원칙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교육 이후에는 이평선, 이동평균선에 관한 내용, 지지선, 저항선, 박스권 그리고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에 관한 재무제표 활용하는 방법도 공부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제가 또 추려내가지고 같이 종목 선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통해서 검증도 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 영상들을 보고 특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아무래도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계속 강조할 거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